과거에도 2000년도만 해도 저 집에 딸이 남조선 갔단다 하면 동네에서 놀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말하냐? 야, 저 집 딸이 남조선 갔단다 하면 와, 주체형의 인간이 탄생한 집이다. 북한에도 그런 가족들이 돈을 받은 걸 흉내를 안 내지만 모른 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생활을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단속하는 단속원들 자체도 가족들한테 좀 도와달라. 그럼 내 당신들을 다다꾸지 않겠다. 돈으로 모든 것이 평화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북한 정권이 우려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북한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에 온 지 12년 차예요. 탈북민 박주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는 북한도 스마트폰화가 됐잖아요. 500만 명이 북한에서는 이제 스마트폰을 타치폰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종이에다가 써서 그걸 대중들 앞에서 읽어주고 이랬는데 지금도 그런 건 해요. 예, 시료 모임이라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당에서 이런 지시가 내렸다. 이것을 당위원회에서 작성을 해서 전체 종업원들한테 핸드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단체 문자를 해요. 전체적인 틀은 변하지 않았어요. 당이 지시를 하면 말단 단위에서 자기네 해당되게 모든 걸 해석을 해가지고 선전하는 거는 똑같지만 이것을 전달하는 방식은 달라졌다. 그리고 북한에도 핸드폰 앱에 보게 되면 이제 해마다 주기마다 당에서 내려온 방침 해설들을 알아볼 수 있는 앱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딱 클릭하면 북한은 인터넷은 안 되지만 북한 내부에서 쓸 수 있는 인트라넷은 돼요.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를 못 보는 거지 북한 내부에 있는 건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좀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옛날에는 정말 딱딱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김정은이가 자기를 비판하잖아요. 제가 인민들을 위해서 인민들의 그런 충성심에 제가 만족을 못 드렸다. 눈물을 발기똥 같은 눈물을 흘린다고 해나 저는 처음 봤어요. 분명히 김정은 시대는 김정일, 김일성 시대보다 그런 지시나 이런 걸 내릴 때 그 중간에서 간부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까지도 지적을 해줘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나쁜 반응은 아니에요. 왜? 북한 주민들이 싫어하는 거는 통치자보다는 그 중간대에 있는 중간다리들을 싫어해요. 당에서는 인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중간다리들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북한 주민들은 우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지시문이나 이런 데서 어떤 협동농장에서 뭘 잘못하고 어떤 간부가 뭘 잘못하고 이런 것들이 내려오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다. 이 간부놈들이 다 나쁜 짓이해. 북한의 최근에 동안에 그 좀 변화가는 북한 방송 스타일, 방송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막 취재를 하고 자연스럽게 몸도 움직이면서 날씨 소개하고 이런 것들이 가만히 보면 한국 방송과 묘하게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뺏기쓰기를 해야 된다고 하나? 그러니까 분명히 북한 내부에서는 분명히 변화를 꾀하고 있어요. 변화를 꾀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리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지금까지 뭐 예전에도 반동문화 배격법이라는 걸 내오고 최근에는 그걸 또 시켰어요. 한국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드라마 같은 걸 보는 거는 엄격하게 이제 처벌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도 남한하고 비슷하게 하면 얘네들이 남한 드라마를 봤을 때 조선도 그렇게 남한하고 큰 차이가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그 괴리감을 느끼지 않게 북한 청년들을 교양 개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꼼수를 쓰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전의 틀을 깨고 자유로운 이제 남한식 방송법을 따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꼭 먹고 알 먹고 둥지터로 불 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외부 세계가 딱 봤을 때는 북한이 그렇게 절벽 같은 나라는 아니네? 그래도 약간 방송에서도 자유롭네? 이렇게 됐을 때 약간 정상 국가로 가고 있다는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이게 첫째 가는 목적이고 두 번째 가는 목표는 북한에 있는 젊은 MZ 세대들의 한류 문화 이런 것들을 차단을 시키려고. 왜냐면 자꾸 처벌만 하면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면 기를 쓰고 해요. 그래도 그 와중에도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건 있어요. 그 이춘희 아나운서가 이제 80고령이잖아요. 남한에서 유명해요. 어린애들도 다 아는데 정말 중요한 일만 나와요. 왜냐면 남북 정세가 긴장이 됐다거나 미국에서 뭐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대북 제재를 심하게 했다거나 북한에서 핵실험을 성공을 했다거나 이럴 때는 꼭 이분이 등장해요. 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령 막 이러면서 이거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틀은 갖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꼭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저 방송원이 나오게 되면 무슨 중대한 보도가 있구나. 이걸 북한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다른 방송원들이 나오면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북한이 이렇게 많이
남한을 100개 쓰기 하고 있지만 너무 촌스럽고 어색해요. 근데 사실은 북한 내부 주민들이 봤을 때 분명히 호불호가 갈리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북한의 전체적인 청년들이 다 한국화가 됐다. 이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왜냐면 북한에서도 국경 지역이나 일부 지역 청년들이 남한 드라마를 보고 이런 거지 사실은 내부에서는 사람이 몰래 보는 게 어떻게 충족을 시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퍼센트지를 봤을 때 많은 청년들이 한국 드라마를 접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른 걸 보지 못하고 북한의 변화만 봤을 때는 그게 천지개벽인 거예요. 와, 우리나라도 야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남한 드라마나 남한의 연예 영상들을 많이 봤을 때 보면 야 진짜 촌스러워 못 보겠네 이렇게 갈리거든요. 분명히 국경이나 깬 사람들은 에이 흉내만 냈네 촌스럽고 야 남한은 얼마나 세련되게 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점이죠.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북한에서는 지금도 대학 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최근에 북한 대학에서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학생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그 학부모를 찾아다니면서 대학에 보내라고 설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물론 경제적으로 대학에서 기숙사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다 보니까 본인이 받아야 될 그런 부담이 크기 때문에 동요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내가 이걸 4년제를 나와서 뭘 해? 간부가 못 되는데 그럴 거면 그 4년 동안 장사를 해서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탈북자하고도 많이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북한에는 탈북민들이 도움을 줘서 살아가는 가족들이 많아요. 그러면 주변의 인상으로 딱 봤을 때 야 나라에서는 아무리 나라를 배반하고 갔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는 탈북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돈이 주체가 됐지만 지금도 그 안에 사회적 문화는 과거에도 2000년도만 해도 저 집에 딸이 남조선 갔단다 하면 동네에서 놀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말하냐? 야, 저 집 딸이 남조선 갔단다 하면 와, 주체형의 인간이 탄생한 집이다. 농담으로. 주체형의 인간이라는 게 자기 운명을 자기가 개척하는 걸 북한에서는 주체형의 인간이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체형의 인간을 과거에는 탈북민 가족이라고 해서 약간 좀 그래도 이해는 하면서도 약간 멀리하는 눈치였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사회적 분위기는 이런 가족한테 붙어야 콩국물이라도 얻어먹는다. 이러다 보니까 권력이라는 것을 재야 된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 남아는 있지만 그래도 탈북민 가족들이 추방되지 않고 도시에 그냥 살면서 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현실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게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 붙어서도 안 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 우리가 간부가 되려는 목적도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간부가 되려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벌어서 내가 행복하면 되지 않냐.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젊은 세대를 축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어떻게 보면 북한 정권이 우려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알기에 주변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돈을 보내요. 돈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에도 그런 가족들이 돈을 받은 걸 흉내를 안 내지만 모른 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생활을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단속하는 단속원들 자체도 가족들한테 좀 도와달라. 그럼 내 당신들을 다다꾸지 않겠다. 돈으로 모든 것이 평화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사실 북한 주민들이 생각하는 김일성은 자유로운 어버이상이에요. 북한 주민들이 생각하는. 왜냐면 실제로 김일성 시대는 쌀도 주고 배급도 주고 돈도 줬어요. 근데 이제 김정일 시대에 심장마비로 돌아가면서 김정일이라는 인물이 새롭게 등장했는데 그 전에도 부지런히 영화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런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표시했어요. 그래서 북한 영화를 많이 만들어냈고 김정일이가 김일성이 살았을 때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유명한 영화 감독도 납치해가지고 신상옥, 최은희 그래서 신필름이라는 영화도 만들고 북한에서 영화 붐을 일으켰어요. 근데 예술인하고 정치인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에 들어서면서 북한 주민들이 제일 많이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거는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남조선이 우리를 침략하기 때문에 우리는 군력에 힘을 집중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에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주민들을 속여왔거든요. 근데 김정은도 어떻게 보면 갑자기 왕위 자리에 올라앉은 거잖아요. 김정은의 후계자 사업은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3년 전부터 이미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발걸음이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우리의 발걸음 착착착. 그러니까 그 노래를 어느 당대회인가 그때 김정은을 잠깐 출연시켰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뚱뚱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 수령님의 후계자구나.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김정일이가 그렇게 갑자기 사망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토대가 없는 데서 김정은이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 북한 청년들의 그런 분위기를 인터뷰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신박했대요. 왜냐면 젊은 영도자니까 뭔가 김정일이 때처럼 늘어진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변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뭐라 하냐? 아, 더하다는 거지.
주민들을 또 억제이고 너무 군사에만 집착을 하니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역대 수령들을 지나보다 보니까 그 전 사람들이 낫지 않았나. 최근에는 또 그 주애란 아이를 출연을 시키면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반응이 좋았다고 해요. 북한 아이들이. 오! 수령님 딸이 나오네?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살도 펑펑 찌고 옷도 어른스럽게 입고 이렇게 보니까 야, 전 완전 저렇게 어른처럼 아이인데 어른처럼 하고 저렇게 비싼 옷을 입고 우리는 이렇게 먹지 못해서 빼빼 말랐는데 저렇게 몽글몽글하고 하니까 이제는 텔레비전에서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얼굴 보이고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핵 발사하는데도 데려가고 다 데리고 가. 그러니까 실제 아이들이 같은 또래 아이들이 봤을 때는 옷도 우리와 같이 아이처럼 안 입고 머리도 완전 처녀처럼 하고 다르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수령이 바뀌면서 그 사회적인 변화들도 바뀌고 신년사도 김정일 때는 안 했어요. 육성을 안 했어요. 김정은 때는 해요. 그것도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탁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이런 것들이 바뀌니까 역대 수령님들하고 다르네?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북한 주민들이 감지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는 평가는 뒷전이에요. 다르네? 절대적인 건 있다. 북한은 주민들의 생활보다는 핵무기가 먼저다. 그러니까 그 핵을 바라보는 북한 주민들의 사회적 분위기도 달라요. 90년도만 해는요, 북한에서 핵실험을 발사했다면 북한 주민들이 조선의 자긍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2000년도 초반을 넘어가면서 북한 주민들이 핵실험을 한다면 야, 또 하늘에다가 소로 100마리를 원래 쏘는구나. 저렇게 돈을 왜 양비하냐. 이렇게 핵을 바라보는 북한 주민들의 시선도 시대별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평상시나 일상생활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면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수십 년을 책임을 안 지고 그것만 하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북한 당국이 지금에 와서 핵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위한다 이런 말을 해도 속으로는 핵을 맨날 쏴서 뭘 하냐. 우리는 쌀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북한 MZ세대들은 장마당 세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당의 배려나 은덕을 받기보다는 부모들의 개인적인 도움으로 살아남은 세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위에 X세대, Z세대는 어떻게 보면 노동당의 용도를 받아서 쌀배급이나 탈던 세대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는 그 거리가 멀어요. MZ세대는 그래요. 우리를 먹여 살린 건 당이 아니야. 우리 부모야. Z세대는 그래도 조국에서 옛날에는 지금이 그랬지 옛날에는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졌어. 이런 대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간격은 분명히 있어요. 이해는 하면서도. 근데 저는 사실은 이런 세대별 우리 남한에도 뭐 세대별 차이가 있는 것처럼 세대별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하지만 이 당연한 것이 남한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당연한 거지만 북한에서는 이것이 당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실제로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김정일 세대도 역시 인권이 침해당했고 자기들이 진정한 자유가 뭔지 모른 채 노동당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아왔던 게 어떻게 보면 당과 조국을 위해서 살아온 것이라고 치부를 하지만 지금 알고 보면 당과 수령의 노예였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X세대가 그런 것들을 의식이 변해야 현재 생존하고 있는 MZ세대랑 통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통합을 MZ세대 이런 세대들이 영향력이 크다고 봐요. 이런 사람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자기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X세대도 MZ세대랑 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시대가 꼭 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는 이제 12년 차 이제 KBS 라디오 방송 진행도 하고 있고 통일부 산하 재단에서 취재 기자로도 일하고 있고 유튜브 주희 유미 TV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은 관심 해주시고 머지않아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사이다 채널 변함없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